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 DM입니다. 얘네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 실적 발표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찍어 눌렀거든요. 1시 56분이었습니다. 10분 있다가 셀트리온 합병 무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교차가 됩니다. 에코프로 쪽 이렇게 눌리면서 셀트리온이 팍 뛰는 모습. 어제 셀트리온 바닥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란 시그널 두 개 이야기 드리면서 요 내용 상세하게 남겨드렸거든요. 돈의 흐름을 쫓잖아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억지로 찍어 누른다. 한번 누르고 완벽하게 한번 찍어 눌렀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세우는 양봉이 나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이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겠죠.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다. 연내 마무리된다.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합병 주관사로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까지 선정할 정도면은 이제 합병이 좀 가시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동안 몇 년 동안이나 이게 합병에 대해서 한다 만다 뭐 언제 하냐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건데, 이거 결국에는 호재가 맞습니다. 뭐 호재 아닙니다. 뭐 재무제표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호재가 맞아요. 일단은 뭐냐면은 이 3사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매출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의 문제잖아요. 이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뭐 분식회계다 뭐다 하면서 뭐 법원까지 갔다 왔고, 그래서 이 신뢰가 보장이 된다면 메이저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되겠죠. 이렇게 3사가 합치니까.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셀트리온 자체의 이제는 합병 기간, 그러니까 합병이 진행되는 기간, 합병 이슈로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아니라 이 합병 이후에 합병이 되면 통합셀트리온이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이 통합셀트리온이 뭐로 가냐? 실적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이 실적이 정말로 가시화가 돼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합병을 좀 준비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은 이 3사가 또 실적이 폭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사 실적이 너무 좋아지면은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이 주식 매수권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받아주기도 힘들고 또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침체가 됐을 때 주가가 지금 한 2년 정도 바닥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좀 합병을 진행하는 게 사측에서도 좀 더 유리하게 비용을 좀 절감하고, 또 이렇게 보면 3사다 보니까 셀트리온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인데 분명히 세 개 회사 중에 불만을 가진 회사 두 개는 나타나요. 한 개는 분명히 어딘가 이득을 보는 기업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주가가 좀 합병 이슈로 튀었으니까 얘네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배 구조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 회장님이 가장 많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본주로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어딘가는 불만을 가진 개인 주주가 나타날 텐데, 그 주주의 주식 매수권을 주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가격이 뭐 8만 원이다. 우리가 8만 8천 원에 니네 물량 받아줄게. 그럼 이거를 뭘로 사냐? 현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겠죠. 개인들이 막 이거 행사한다고 하면. 그래서 자사주 매입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자사주 자금 가지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거 행사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거다. 10% 정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계속해서 좀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니라고 하는 의견 뭐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얼마 전에 휴미라 시밀러 이거 보험 등재 안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 팍 눌렀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억지로 주가 찍어 누르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런 합병이 어쨌든 가시화가 되어서 오늘 뉴스로 나왔다. 단독 보도로. 그러면서 이게 휴미라 9일 전에 휴미라 시밀러 미국 보험 등재 안 돼가지고 이제 급락했는데 이것만으로 8%나 빠질 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드린 게 이렇게 기타 법인 어제 자사주 매입 끝났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3일 만에 이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병 속도를 엄청나게 내겠다 이 의미로 보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때도 진짜 이유 이거는 합병을 위한 찍어 누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셀트리온의 바닥을 잡아 드린다라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리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바닥 구간 찾는다. 3일 전부터 어딘가. 근데 어제 셀트리온 바닥 포착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란 시그널 두 개 이야기 드리면서 요 내용 상세하게 남겨드렸거든요. 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왜 바닥인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 시그널로 돈의 흐름을 쫓잖아요, 저는요. 돈의 흐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억지로 찍어 누른다고. 한 번 누르고 완벽하게 한번 찍어 눌렀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세우는 양봉이 나왔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세력이 좀 일부러 단가를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거의 MP3 파일처럼 제가 그냥 띡 하고 재생시키고 MP4 파일처럼 그냥 띡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셀트리온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합병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합병을 통해서 이제 수급 개선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이 진짜 실적이 날 때 자기의 가치를 찾으러 올라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는 게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다. 그래서 당장 뭐 합병만 하면 막 주가 엄청 튈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주가가 너무 튀면은 이게 합병을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합병 가격을 맞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 합병가가 빠르게 3사가 합병 비율을 맞출 때까지는 조금 주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합병 비율이 다 맞춰지면 그때부터 좀 좋은 시세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셀트리온 얘기도 잠깐 해봐드렸고 오늘 움직임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에코프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얘네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 실적 발표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찍어 눌렀거든요. 1시 56분이었습니다. 1시 56분.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 10분 있다가 셀트리온 합병공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교차가 됩니다. 에코프로 쪽 이렇게 눌리면서 셀트리온이 팍 뛰는 모습. 이게 셀 헤리고 이게 셀 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수급 교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세적으로 아마 뭐 셀트리온이 얼마나 강하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종 쪽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제가 고점이 4월이라고 했어요. 7월에도 고점 만든 애들 있는데 얘는 후발입니다. 후발. 후발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7월, 6월 해가지고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였고 오늘도 반도체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거 머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놔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반도체도 지금 차익 실현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하고 어제 해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상징적인 애들도 좀 빠진 게 있고 반도체가 얼마나 더 시세를 이어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 구간에서 더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주가 나올 때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게임주가 가든 뭐 리오프닝이 가든 조선이 가든 에너지가 가든 얘는 아닐 거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오늘까지 반등을 좀 하는 모습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다. 반도체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셀트리온 합병으로 인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좀 강세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굉장히 세력이 공교롭죠. 1시 56분에 실적 발표해가지고 툭 누르더니 그 다음에 셀트리온 띄운다. 되게 웃긴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었다. 포착이 됐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시장의 이야기를 다시 또 이어가 봐야겠죠. 셀트리온 이야기를 지금까지 간단하게 해봐드렸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환율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오랜만에 두 달 만에 129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1283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일요일날 환율 영향을 바이오 업종이 정말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종합지수의 고점은요 21년 8월에 지켰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근데 바이오 업종의 고점은요 21년 1월에 지켰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환율은요. 환율이 이렇게 빠지다가 1070원까지. 이게 21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쌍바닥을 잡고. 이게 언제냐면 21년 3월부터예요. 그래가지고 환율의 저점과 환의 저점과 바이오의 고점은 완전하게 일치한다. 그래 놓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바이오 업종은요.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주가 코스닥의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기업 이 11월 8일에. 그리고 바이오는 적정선을 만들면서 박스를 만들다가 국정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리면서 21년 12월부터 박살이 날 때 이제 그때 종합지수랑 같이 박살이 나죠. 동시에. 요런 흐름. 그래서 이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쭉 드려봤는데 이 내용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빠지면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에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어림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셀트리온 빠르긴 하지만 셀트리온 공시조차도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 이렇게 좀 오늘 특이하게 눌리는 모습에 의해서 좋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의 방향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비관적일 땐 너무나도 여러분 심리가 비관적이고 너무 밝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돌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밤이 이렇게 있고요. 낮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밤은 또 지나가게 돼 있고 낮도 끝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너무 계속해서 비관적인 생각만 하시거나 좋을 때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좀 차가워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합니다. 이분 아시나요? 돈 뜨겁지만 차갑게 다루어라. 뜨거운 마음이지만 차갑게 다루시라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기간이 쇼커버가 계속해서 추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게임스탑이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2021년 우리나라 동학 개미 운동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패기 좋게 야 시장 안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코스피 3,200 찍어놓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죠. 상단에서 6개월 정도. 이때까지만 해도 막 뭐 외신에서도 막 4,000 간다, 3,600 간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죠. 그런데 이 운동 얘기가 종합지수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지금도 에코프로의 시세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아침에 남겨드렸는데 이 흐름이 이번 주 내내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이 댓글에다가 제가 시향을 좀 남기거든요. 여기 에코프로가 반락한다고 오후 들어서. 그리고 에코프로 오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드렸다 아침에 한 코멘트를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은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다 이렇게 쏙 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1번 2차전지, 2번 뭐 반도체, 3번 누가 될지 모르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한정돼 있어요. 얘 딱 끄면 51조, 52조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력은요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팔아먹고 그다음 이거 올리고 팔아먹고 얘네들이 비싸졌잖아요. 가격이 비싸졌으면 얘네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낮은 메리트가 있는 낮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섹터로 가겠죠. 그럼 또 3번 이제 어느 섹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이쪽으로 와서 한 번 더 얘까지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사이클을 순서대로 다 올려 먹고서 이제 다 한 번씩 해먹었어. 그 다음엔 뭐냐면 얘네를 다 같이 올려요. 같이 쑥 올립니다. 왜 쑥 올리냐? 여기서 이제 언론 플레이가 나오죠. 뉴스에서 야 시장 호황이다. 경기 침체 없다. 증시 다시 3000p, 뭐 3500p 신고가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개인들이 꼬시는 거겠죠. 그래놓고 이제 한번 박살낼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5000p든 6000p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를 처음에 공포심을 가지면서 순환매 장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사이클씩 잡으면서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올리는 장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 장 나오기 전까지는 내 섹터가 안 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거 없다. 무조건 기회는 준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전까지는 이 한정된 자원에서 올리는 작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신규 유입이 되겠죠. 이 자금들로 하여금 물량을 넘기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신규 자금 들어올 때 와 주시장 너무 좋다 넘어간다 이러고서 여기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기껏 순서 못 받아가지고 3번 순서 받아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여기서 못 받고 머물러 있으면은 다시 죽습니다. 요것 좀 경계 삼아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해드린 겁니다. 매크로 지표는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짱짱합니다. 지금 환율 빠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그냥 뭐 숨고르기지만 미국이 먼저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고점 위치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반등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요 괴리, 요 괴리를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안 오르지만 우리 시장은 오르는 거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은 좀 신고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있었고 대만도 좀 쉬는 모습 우리랑 비슷하죠.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 지표라고 있잖아요. 얘가 시장이 문제가 생기거나 주식시장이 박살날 거면 얘가 먼저 박살나요. 항상 얘가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여기 4천만 원에서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도 그냥 여기서 빡쓴 거예요. 얘가 먼저 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얘가 먼저 가볍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무게감이 제일 낮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어디라고 했죠? 한시장. 그 다음이 원자재 시장. 뭐 유가도 될 수 있겠고, 뭐 가스, 금, 구리 이런 거 다 원자재죠. 그 다음에 뭐죠? 채권 시장. 그리고 증시입니다. 증시가 가장 작죠. 채권 시장 이렇게 있고. 근데 증시보다 더 작은 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상화폐 시장. 새로 생긴 시장이죠. 근데 그래서 얘네가 제일 민첩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증시가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만 환율과 채권으로 인해서 증시가 등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이 논리를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좋은 시그널입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겠죠.
유가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보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유가 폭락했는데 이때 유가 수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돼가지고 유가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유가가 폭락한 건데 지금 그게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너무 고유가도 안 좋지만 너무 저유가도 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적정 수준에서 좀 시그널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채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 우호적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이 모든 매크로 지표가 증시의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이걸 밑받침하는 게 요 시장이죠. 이렇게 외국인이 잡아주고 개인은 어제 이어서 코스피에서 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잡아줬는데 요거 에코프로 요쪽에 오늘 순매수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에코프로 쪽으로. 그래서 요거 코스닥의 수급은 조금 왜곡이 돼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 150 이렇게 빠졌죠. 대학업종 2.2% 상승, 반도체도 2.3% 상승. 그럼 어딘가 빠졌는데 이게 바로 에코프로 형제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약세를 좀 보였죠. 전기전자랑 코스닥 150이랑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였고 코스피에서도 상위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합권이니까 800개 상승에 700개 하락. 이렇게 좀 시세가 균등균등하게 나왔고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시장을 박살낸 게 아니라 수급 교환, 반도체랑 또 제약 쪽으로 이렇게 수급 교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1번은 조금 시세가 이제 쉬는 흐름을 보였고, 이 반도체가 돈을 뱉어내면은 제약 바이오나 뭐 게임주, 엔터주 이런 친구들이 조금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선물로 이렇게 또 땡겼어요. 근데 선물을 오늘 관여가 예전만치 않거든요. 어제는 선물을 거의 1조 가까이 땡겼다가 이제 좀 파는 모습을 보였고, 일전에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누를 때 막 1조 2천억, 그리고 뭐 1조 5천억 이런 식으로 막 시장을 흔들었어요. 재료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선물포 시장 그래도 올려놓고서 많이 팔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밤에 있는 CPI 지표, 요거 그냥 뭐 컨센서스 부합 정도 나오는 겁니다. 시장 막 어느 정도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 그 정도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땡기고 어제도 지금 많이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이제 CPI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면 풋옵션을 잡아줬겠죠. 했지더라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콜풋 그냥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따지면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냥 오늘 CPI 지표는 크게 뭐 미국 시장이든 내일의 우리 시장이든 영향력을 가지긴 좀 쉽지 않다. 그냥 갈 길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금리 스탠스에 대한 것도 어제 충분히 이야기 드렸어요. 미국 금리 스탠스는 이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금리도 악재가 크게 다가오기 힘들다. 그냥 동결 기간, 이제 7월에 금리 인상하고 9월에 하는 것보다는 요거 한번 쓱 건너뛰고 11월에 하면서 요 동결 랠리가 좀 이어지는 거. 동결 랠리, 무난한 동결 랠리가 이어진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놓고 11월에 뭐 한번 올리나 말할 때 한번 추렁추렁 거리겠죠? 그래놓고 한 번 더 동결 랠리 나오면 땡큐긴 할 것 같은데 요건 좀 나중 일이니까 아무튼 7월에 하고 나서 9월까지 9월 FOMC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긍정적인 증시의 흐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남겨드려요. 자세한 내용을 좀 공개하기 좀 힘들고 베타제 전용으로 이렇게 수급 교환에 대한 얘기를 남겨드린 건데 거기서 이렇게 반도체가 빠지면서 바이오가 올랐죠. 바이오가 지금 이거 반도체 돈 빼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도체 빼먹고 제약바이오는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먼저 에코프로 발로 하락 나오고 이걸 좀 비교해 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제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합지수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코스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뭐라고 했죠?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디까지? 이거 전고점 넘기는 구간 2720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720까지 일단 한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각세기 수렴이 지금 좀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깼다가 말아 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계속 좀 조심해야 된다. 2530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급이 죽는 수급이 원치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이 뭐 죽일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이거 그냥 수급 논리로 그냥 찍어 누르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정고점까지는 일단 빠르게 좀 당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돌파해가지고 2650을 강하게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일단 오늘은 20일선에 걸쳐 있었는데 미국이 못 가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PI 발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럼 내일 또 한번 코스피가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이 양일간 그 코스피 현물 시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코스피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나름대로 한 달 정도 조정을 좀 진하게 받았거든요.
아마 요때보다 요때가 더 진했을 거예요. 여러분 체감하시기에. 요때도 여러분 곡소리 좀 나던데. 그래서 요거 시장은 항상 요런 식으로 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친 듯이 치고 가는 시간이 한 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올해 안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안 나왔어요.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미친 상승이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냥. 퍼센티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거 여러분이 조금 그때까지 잘 버티시길 바라고 물린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각수렴 하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맞고 죽든지 아니면 뚫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뚫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뚫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또 좋은 흐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좀 이번에는 기대가 된다. 근데 코스피보다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아마 코스피가 2720 가도 얘는 여기는 못 뚫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냥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개별 업종 쪽으로는 그뭐 명확하게 1번, 2번 그리고 이제 3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랠리가 정확하게 이어질 겁니다. 이게 2차전지, 반도체,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기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 차트고, 반도체, 그리고 이게 제약바 차트인데, 요거 보시면 오늘 둘 다 강세를 보였죠. 근데 종합지수 재미없었다. 이게 에코프로가 좀 돈을 뱉어내는 모습이었고, 이쪽으로 좀 돈이 쏠려 들어갔는데, 사실 오늘 제약 중에 뭐 산발적으로 좀 튀긴 했는데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 논리로 이렇게 좀 올라왔다. 제가 원래 이야기 드린 거 여기서 한번 더 쿡 눌러가지고 7,200 정도까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 저점을 깨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가든지.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여기 안에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잡았던 개인이 엄청 많아요. 요 개인들을 좀 털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쏘겠죠. 아마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했다 이건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올랐다 적당히 좀 흔들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요 구간에서 흔들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제대로 보내지 않을까. 얘가 만약에 3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얘는 이제 여기 고점을 다시 뚫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섹터, 다음 주도주로 좀 흐름을 넘겨줄 때가 됐다. 반도체도. 그렇게 좀 정리를 업종적으로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보면은 이제 얘는 공매도가 막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주가 없어가지고 못 치고 있는데,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 뭐 끝났다 뭐 한다 이런 거 평가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증권사에서도 지금 28만 원에서 42만 원을 목표가로 따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힘을 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요 정도 왔으면 그래도 진짜 힘 많이 썼다. 100만 원 찍고 이랬으면. 그리고 지금 공매도 많이 못 찍어내지만은 그래도 좀 에코프로 BM이 내려간다면 얘도 힘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 보면은 뭐 엄청나죠, 그냥. 여기서 지속적으로 막 46만 주씩 때려. 얘가 한 주에 지금 한 28만 원인데 하루에 뭐 몇백억 몇천 원씩 때리는 거예요, 공매도를요. 공매도 비중 20% 되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요거 좀 에코프로 BM 요거 넘기긴 힘들 것 같다. 에코프로 BM은. 물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처럼 날아가면 되는데, 에코프로가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 좀 이것 진짜 말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상징적으로 두 종목을 많이 보는데, 금양 요거 어제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 다 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되죠 이제. 얘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피날레를 좀 만든 게 아닌가. 8만 원까지만 와도 되게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어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쇼커버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공매도 친 세력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제 금양에서 쇼크버 친 거 뱉어냈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전쟁이 났다 금양에서는. 야, 그리고 상징적으로 TCC 스틸까지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요거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각수렴, TCC 스틸은 제가 삼각수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2000년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지 않을 건데, 기어이 오늘 2차전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어쩌면은 얘도 얘인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에서 야 2차전지 안 죽었어, 그냥 오늘 하루 수급 놀랴,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땡겼다. TCS들도 정말 대단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얘가 실적이 그 1.3조의 시총을 가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너무 많이 올라 있다. 얘도 좀 거품이 커질 때가 다 왔다 이제. 이 삼각수렴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금양처럼 좀 수급 교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오늘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 빼고는 막 엄청나게 강세를 만들진 못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노란 시그널 두 개 떴으니까 죽이고 살려준 척 가서 한 번 더 죽이고, 보통 셀트리온은 두 개씩 나온다 노란 시그널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 여기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전에 리뷰를 해드렸지만은 굉장히 이런 구간들이 많았다. 셀트리온 자체에 뭐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셀트리온 리뷰를 어제 해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어제 막 바닥폭착 이랬는데 오늘 안 갔으면 좀 민망할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뽑아줘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다. 저는 그냥. 가지고 이렇게 적정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마 합병할 때까지는 합병 비율이 나올 때까지는 막 이렇게 신고가를 막 엄청 뚫고 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 합병 비율이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실적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어쨌든 신호탄 끊어줬는데 이쪽을 통해 가지고 좀 훈풍이 이 바이오 업종으로 올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다. 왜냐면 지금 다른 바이오들 보면 오늘 일단 셀트리온이 갔지만 다른 바이오가 막 엄청 강했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업종 쪽으로만 좀 땡겨졌다. 근데 뭐 그동안 너무 과하게 또 늘린 것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내일도 열어봐야 되고 요 정도로만 이야기 드려볼게요. 섣불리 막 바이오가 3번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좋은 섹터가 되게 많아요. 뭐 주도주에 대한 거는 지금 오늘 하루만으로 셀트리온이 튀었다고 해서 정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코스닥 내에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좀 확률적으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만 좀 정리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광판 오늘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테마주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제도 못 갔는데 오늘도 딱히 힘을 쓰지 못했죠. 오늘 광고주만 좀 이렇게 광고 관련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것도 그냥 일시적인 것 같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막 광고주들이 막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만든다? 그건 또 아닐 것 같다. 보시면 오늘도 역시 반도체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동훈 아나텍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에코프로처럼 반도체에서는 엄청난 시세를 많이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이 동훈 아나텍도 오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시세를 조금 끝내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딱 셀트리온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 게 한 2시 3분쯤인데 그때부터 동원 아나텍도 이렇게 뱉어내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일로 빠져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상징하는 이런 종목들도 조금 수급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친구는 뭐 인수합병 그게 있으니까 반도체도 조금 뱉어내는 모습 보였고 장비주도 딱히 센 모습 안 보였고 오늘은 이렇게 비메모리 쪽만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 요 정도 그냥 평이하게 반도체가 강했다. 요 정도밖에 평가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원전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요거 얘기 뭐라고 드렸죠? 어제 이렇게 원전이 설치는 걸 보니까 여러분 테마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도 이쪽에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얘네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제 같은 날이 개인이 원전에 들어가기 딱 좋은 날이었다. 뭐 이런저런 재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쉽지 않을 거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 에코프로 형제들이 쉬면서 오늘 다른 쪽으로 좀 돈을 많이 퍼뜨려줬죠. 반도체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제약바이오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쪽이 시선 집중, 오늘 수급을 다 빨아먹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마이크로바이오는 조금 움직였네요. 매트포스트, 그리고 뭐 보로노이 뭐 이런 친구도 조금 움직였고 S바이오텍 매드 이런 친구들 낙폭과대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다.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가 엄청 강했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냥 다 셀트리온 빨이었다 오늘은. 그리고 나서 특징주는 뭐 이렇게 조선주가 좀 강했다 이 정도입니다. 조선주도 이제 걸리는 자리 왔어요. 이거 시그널 많이 떴거든요. 특히 삼성중공업도 오늘 노란 시그널 떴고요. 고점에서. 그리고 뭐 하나오션 이런 애들 좀 고점 나왔고 HSDNG 얘도 고점 나왔거든요 오늘요. 조선주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커요 지금. 그래서 하락하고 이만큼까지 올랐어요. 제가 보는 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만들다 가는 거였는데 얘가 어쨌든 이렇게까지 올랐거든요 조선주가. 조선주도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쉬다가 적당히 쉬다가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조선주의 기회는 올해는 좀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가판까지 이렇게 대충 봤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게임주가 계속해서 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게임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였고 의료기 기준은 잠시 쉬는 흐름을 가졌지만 나쁘지 않죠. 또뭐 항공주 이런 친구들도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반도체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린 건 저는 이쪽 애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엔 얘네가 실적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막 AI 반도체고 엔비디아 빨로 가는 애들도 있고 막 팹리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할 거면은 그래도 요쪽 소재 장비 뭐 어닐링 후공정 패키징 요쪽을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점이 그러니까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또 그렇게 판단해 보겠고 미국 시장도 보면은 미국 시장도 그냥 이렇게 좀 박스권인데 제가 요 그림 보면 어디 생각나지 않나요? 요걸요 이렇게 당겨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요때 노래를 불렀어요. 야 나스닥 제발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좀 한 번만 뚫어줘라 했는데 뚫고 갔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뚫어도 막 엄청 이때 이것처럼 강하게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뚫고서 그 다음에 좀 쉬는 흐름 옆으로 쉬는 흐름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좀 러셀 2000 같은 소형주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 키 맞추기가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나스닥보다 더 작은 러셀 2000이 올라가는 장이 한 번 나올 것 같다. 요 키 맞추기 하러 나스닥이랑 네,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장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개중에는 이렇게 빠질 때 시장 폭락한다, 뭐 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죠. 급등 나온다고. 근데 급등 안 나오고 빠질 때도 얘기 들었어요. 이거 그냥 한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죽는 장 아니고 결국에 올라간다고 본다. 제 퀀트 분석 3년째 제가 이어오고 있는 그 퀀트 분석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만 저는 대응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중간에 뭐 요런 시점에서는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린 게 2019년 퀀트랑 비교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건 아닌 걸로 해가지고 제가 원래 보던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코스닥도 여기서 죽는 거 아니라고, 이 확률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뚫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는 건 적정선에서 이거 갭을 한번 뚫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얘를 축소판으로 보시면요, 여기서도 삼각수렴이에요. 이렇게 삼각수렴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확대 보면 이거 갭으로 떨어지거든요.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한번 갭으로 좀 뚫어주면, 이게 그냥 뚫냐 갭으로 뚫냐 좀 차이 커가지고, 갭으로 만약에 뚫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 찍고 그 다음에 날아갈 거거든요. 요거를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죽였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우리가 좀 주식해 보기로 한다 앞으로. 제가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좀 공유를 드리고, 대학 바이오나 반도체나 어떤 흐름이 보일지 모르지만, 반도체도 올라온다면 죽는 거 아니라 좀 쉬는 흐름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막 죽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얘가 제약 바이오가 오르든 뭐 다른 섹터가 오르든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2차 전지도 안간 섹터, 2차 전지에서 안간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종합 지수를 이끄는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다. 같이 이렇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분기별로 나오는데, 이때는 하루 이틀 번갈아 가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일 뭐 1번 요로고 2, 3일 2번 요로고 2, 3일 3번 요로고 뭐 이런 식으로 돌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여러분 너무 지금 단기간에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시세를 기대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